안녕하세요. 내년 9월에 예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정희입니다. 정확히는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그래도 식은 내년이라서 예비신부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홀을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정보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결혼은 당연히 처음 하는 거겠지만 처음 하다 보니 정보도 없었고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적었기 때문에 유튜브도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블로그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지금 홀도 다 예약을 마치고 스드메도 예약을 마치고 나니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면 알고 가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신부님들 혹은 예비 신랑님들께서 먼저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나서 플래너를 찾아가거나 홀을 찾아가야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그런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콘텐츠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예식장을 선정했던 기준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날짜와 계절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예식장을 가시게 돼서 상담사를 만나면 상담사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이것일 거예요. 어느 달을 희망하세요, 신랑 신부님?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대충 어느 달에 예식을 하고 싶은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게 됩니다. 나는 어떤 달을 해야 되지? 어느 달이 좋지? 심지어 달에 따라서 비성수기, 성수기가 나뉘고 성수기, 비성수기의 그 가격 차이는 1,000만 원대 이상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수기를 할 것이냐 비성수기를 할 것이냐도 어느 정도 정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토요일을 할 것인지 일요일을 할 것인지도 어느 정도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셔야지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상담사님께서도 많은 선택지를 이렇게 주실 수가 없으세요. 상담 시간도 있을 뿐더러 또 여러 개지 선택지를 주면은 신랑 신부님께서 선택을 못 하신다고 굉장히 좁은 선택지로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견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신랑 신부님께서 정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식홀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게 9월 중순에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1년 뒤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식홀은 1년 전부터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저희의 선택지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딱 오픈 날짜를 조금 더 맞춰서 예약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9월 중순에서 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9월, 10월 예식홀이 이미 빠진 상태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발품을 팔아가지고 결국 예약한 날짜가 다행히 날이 남았던 게 9월 말이었어서 그날로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 또한 양가 부모님에게 먼저 좀 여쭤보실 필요가 있어요. 양가 부모님 어떤 부모님은 여름은 무조건 안 된다, 겨울은 무조건 안 된다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물어보셔야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식홀을 가기 전에 양가 부모님에게 먼저 수요 조사를 받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예식홀 날짜를 정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식홀만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우리 스튜디오,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스튜디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튜디오도 정말 많은 스튜디오가 있지만 결국엔 내가 원하는 스튜디오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전에는 여유있게 예약을 하셔야 선정을 하실 수가 있다. 만약에 예식홀을 1년 뒤가 아니라 6개월 뒤로 잡았다 라고 하신다면 이미 내가 원하는 스튜디오는 다 나가고 없다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원하는 스튜디오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신다면 스튜디오의 일정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예식홀을 예약을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스튜디오를 먼저 예약을 했습니다. 먼저 예약을 해서 2월 말에 촬영을 하는 것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보정본을 언제 받느냐가
문제거든요. 보정본은 대개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첩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2개월에서 3개월 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월 말에 촬영이기 때문에 거의 늦봄에서 초여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첩장 모임을 널널하게 좀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 고려하여 가을 예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꼼꼼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튜디오도 뭐 진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이 스튜디오라든지 뭐 굉장히 좀 유명한 데가 몇 군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는 진짜 뭐 1년 뒤가 뭐예요? 뭐 1년 반 뒤도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스튜디오에 가능한 날짜부터 먼저 받아오시고 예식홀을 가셔도 괜찮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음식 퀄리티입니다. 이거는 저도 물론 중요했지만 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식홀을 보러 다니는 동안에 가장 꼼꼼하게 봤던 게 바로 뷔페, 음식 퀄리티였거든요. 근데 음식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는 흔히 아는 뷔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동시 예식인데요. 그러면 이제 뷔페는 분리 예식이 되겠죠? 동시 예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2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부를 하면서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객들이 모두 다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자리인지 내 하객 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객의 손님들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될지도 좀 중요합니다. 동시 예식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이런 양식류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른들은 또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양식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기호성도 고려해서 저희는 뷔페로 꼭 집어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뷔페로만 하겠다라고만 해도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고려하는 것들을 몇 개씩을 뽑아서 그 아닌 것들은 쳐내는 식으로 선택지를 줄여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선택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뷔페를 위주로 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식대가 중요하죠.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스드메도 마찬가지로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상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10만 원 이후로는 넘지 않도록 하자. 10만 원 이후의 식대들은 거의 다 제꼈습니다. 제껴서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라는 그 바운더리를 정해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기서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뷔페를 정할 때 음식 가짓수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음식 가짓수에 또 장난을 치는 예식홀들이 있거든요. 소스까지 포함해서 그런 곁들여지는 음식이 아닌, 뭐 음식이긴 하지, 그런 소스까지 곁들이는 음식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총 가짓수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메인 메뉴들이 총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해요. 실제로 가서 보고 먹어보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자, 세 번째, 버진로드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신부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버진로드가요, 저는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드레스 한 번 입을 때 비싸죠. 근데 짧게 입장하고 끝나봐. 그러면은 그 드레스가 세상 아까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느낀 그랬어요. 최대한 내가 그래도 주인공인데 좀 드레스도 자랑 좀 하고 나 좀 많이 사진 좀 찍고 천천히 입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대관료도 비싼데 최대한 뽕 뽑아야죠. 그래서 버진로드는 최대한 긴 것을 찾아봤어요. 근데 강남권, 서울권에서 긴 버진로드를 제 맘에 쏙 드는 곳을 찾는 거는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긴 예식장을 가면은 층고가 마음에 안 들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웨딩홀이 분위기가 안 좋다거나. 진짜 웃긴 게 웨딩홀이요, 이거 하나가 마음에 들잖아요. 꼭 이거 하나에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홀을 또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포기가 가능한지, 타협이 가능한지를 또 이제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웨딩홀은 S자형의 긴 버진로드가 있는 홀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바로
층고입니다. 층고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냥 높은 곳이 좋아 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이제 갔었거든요. 투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층고에 있어서 눈이 높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큼 높아서는 제 맘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하우스 웨딩, 뭐 빌라드 지리 그런 데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비싸게 주면서 결혼할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또 하우스 웨딩은 소규모 웨딩이어가지고 하객 수가 또 많이 들어가지는 또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객도 적정하게 들어가면서 층고가 최대한 높은 곳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최소 7m 이상의 홀드만 모아놓은 호텔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가자마자 딱 약간 궁궐 같더라고요. 저는 역시나 층고에 있어서는 타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웬만큼 높지 않고서는 다 제꼈거든요. 근데 이게 층고가 낮으면요 생각보다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하객들이 다 빠지고 나서의 그 홀드를 보면은 층고가 낮아도 굉장히 예쁘고 충분히 넓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객들이 다 차 있을 때 층고까지 낮으면 무슨 꽃 우리장? 꽃으로 만든 장에 사람들이 다 갇혀있는 느낌? 왜냐면 또 예식홀 같은 경우는 거의 창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돈 많이 들어가지고 생활장식도 많이 해놓는다. 그러면 더 좁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층고가 높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사진 찍어도 좀 더 이렇게 광활하게 나오게. 그 다음에 5번째. 최소 2시간 이상의 예식 시간을 골랐습니다. 홀투어를 다니게 되다 보면요. 이제 뭐 70분에서 90분, 그리고 120분, 뭐 플러스 알파로 뭐 2부, 3부까지 더 한다 그러면은 정말 길게는 3시간까지 하는 홀도 있는데 저는 최소한 2시간 이상의 널널한 예식 시간을 가진 홀들만 골랐습니다. 일단 70분 같은 경우에는요. 뭐 축가 하나, 뭐 주례 하나, 뭐 하다 보면 사실 그게 다예요. 그냥 행진하고 끝. 그래서 거의 공장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그 다음 타임에 오는 하객들과 내 하객들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축의대의 그 혼주들도 서로 섞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혼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 하객들을 챙기고 싶었기 때문에 최소한 2시간의 널널한 예식을 잡아야 사진까지 찍어도 다음 하객들과 겹칠 일이 없고 신랑 신부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식전 영상뿐만 아니라 식중 영상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식중 영상까지 좀 널널하게 충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2시간 예식 정도는 돼야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다. 어차피 스냅도 DVD도 비싸게 불렀는데 최대한 뽕 뽑아야죠. 그러면 최소한 2시간 예식은 하셔야 합니다. 자, 6번째. 첫 타임을 노릴 것. 저희는 중간 예식, 뭐 저녁 예식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일단 지방 하객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녁 예식은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식사 시간을 좀 최대한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뭐 애매하게 2시, 3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빠르면은 11시, 늦으면은 정말 늦으면 1시 이런 식으로 좀 더 바운더리를 좁혀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잘 타협을 해서 12시 20분 예식을 골랐습니다. 그게 저의 첫 예식이었거든요. 첫 예식이라고 하면은 11시 예식이 보통 많더라고요. 첫 예식은 이제 특혜로 조금 더 연출 사진을 좀 더 많이 찍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신라 호텔 같은 거 보면 연예인분들이 버진로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쁘게 사진, 연출샷 찍잖아요. 이런 걸 찍으려면 하객들이 없는 깨끗한 홀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첫 예식이어야 해요. 아니면 그 예식 타임이 굉장히 길어서 충분히 그 홀을 내가 여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면 또 모를까? 그게 아니면 보통 첫 예식에서만 홀에서 이런 연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줍니다.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첫 예식을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해서 가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7번째. 생화장식이 많은 곳. 생화를 쓰지 않는 곳은 이제 조화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버진로드를 아예 그냥 조화만 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이 조화랑 생화의 차이는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사진이 좀 속일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은 조화는 딱 조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싼 느낌? 싼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비싼 돈 주고 대관을 하는데 굳이 조화를 쓰는 그런 홀을 선택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생화를 해야 이제 딱 들어갔을 때 꽃향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생화 장식이 많은 곳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교통이 편리한 곳. 서울은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은 거의 강남이죠. 강남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쉽게 비싼 홀을 딱딱딱 선택하는 거 아니면 오히려 더 힘들겠더라고요. 이거 하나 마음에 들면은 이거 하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꽃장식은 마음에 들어. 근데 건물 외관이나 스타일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올드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갭 차이가 좀 크고 가격대도 거의 다 비싼 편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고르기 힘들었어서 살짝 좀 나와서 신도림 쪽에서 이제 보긴 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본가가 이제 대전이다 보니까 대전이 이제 기차로도 이제 서울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차로도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생각을 해서 기차가 오기 편한 영등포 근처로 이제 보고자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 최대한 신식 건물인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강남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좀 유명한 홀들도 이제 가봤지만 안에는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데 건물 외관은 굉장히 올드하다던가. 근데 올드한 것만이면 다행이에요. 근데 올드한 경우에는 보통 뭐가 문제냐면 엘리베이터가 개수가 부족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많이 밀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동할 때 계단이 굉장히 좀 비좁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하객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다 보니 위험을 감수해서 이제 2024년에 오픈을 하게 되는 신상 호텔을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좀 모험이긴 합니다. 직접 눈으로 이제 보고서 예약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메리어트 계열이라는 브랜드를 좀 믿기도 했었고, 이런 모든 요건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식 호텔을 선정을 하는 게 좀 그래도 감수할 만하다라는 가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홀을 정할 때 이런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게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안목을 넓혀서 홀을 예약을 하러 가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현명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홀을 정할 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